자, 289페이지입니다. 25번이고요. 자, 주택상환사채죠. 네, 잠깐만, 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죠? 3년. 그러니까 사채권자, 채권자에게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주택상환사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가 발행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리고 등록사업자 발행하거든요. 등록사업자 발행하죠. 누구를 못 믿어요? 등록사업자. 3년 내에 아파트 지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공 능력 등에 대해서 주택공사는 검증이 되지만 개인간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사업자는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개인은 시공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서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 외워놔야 되죠.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 자본금 5억, 건설업 등록할 것,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을 받아야 돼요. 보증을 받아야 되죠. 못 믿으니까. 그래야 주택상환사채 발행기를 주는 거죠. 주택상환사채 발행기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발행계획 등을 승인을 받게 되죠. 같이 보겠습니다.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주택도시보증공사들로부터 보증을 받은 경우만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리고 3번 발행계획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요. 기명증권이에요. 4번. 그리고 사채권의 명의 변경하는 방법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명의 변경할 때는 새로 취득하는 자의 생명과 주소를 채권에 씁니까? 사채 원부입니까?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취득자의 생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없게 되죠. 5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효된다. 틀린 거죠. 넘어갔습니다. 네, 26번 다 보십시오. 이제 보고 29번 오죠. 29번 주택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매수를 위탁하고 그 매수대금이 토지 매수 금액이 400억이라면은 아까 주택법상 위탁 수수료는 토지 매수 금액의 100분의 2, 100분의 2니까 400억의 2%, 2, 4, 8억. 넘어갔습니다. 리모델링이죠.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이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련된 설명. 자,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며칠 이상 주민공감할까요? 14일. 이거 기억납니까? 정비 기본계획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이었어요. 정비계획이 30 이상 공람, 기본계획이 14일 이상 공람. 이거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14일 이상 주민공람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고요.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볼까요? 3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공동주택의 동그라미 빨리 하세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저 뒤에 줄 거예요. 두 번째 줄은 시장 군수처로부터 리모델링을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원칙이 허가라는 거죠. 그럼 2번으로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동그라미. 그리고 줄 것이십시오.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의 밑줄 쭉 것이고 입주자 대표의 동그라미. 그래서 주택조합과 입주자 대표가 리모델링 할 때도 줄 것죠. 시장 군수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할 수 있어요. 허가 동그라미. 그래서 1번, 2번은 리모델링 절차죠. 리모델링 절차를 적은 거고요.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원칙은 뭐죠? 허가예요. 원칙은 허가인데 단 리모델링으로 증가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리모델링도 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거죠.
3번. 위 1번의 경우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그렇죠?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럼 봐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도 법상 리모델링 허가받고 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뭐죠? 여기 나와 있잖아.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입주자 전체 동의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 한 명도 반대를 안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또 2번을 봐요. 2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도 허가받고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합이 아닌 입주자 대표회도 역시 소유자,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전원 동의를 받고 입주자 대표회 하는 경우 저도 못 받아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나가면 99.9%는 전부 조합이 리모델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인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조합은 그거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니까 조합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내려봐요. 4번에 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을건의 75% 이상 동그라미,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 을건의 50% 이상 동그라미,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 을건의 75% 동그라미 합니다.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오전에, 지금도 오전이죠.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도 인가를 받죠. 그때 인가 신청할 때 결의증명서 기억납니까? 결의증명서, 결의서. 결의 요건이 이렇게 됐죠. 동만 리모델링 하면 동구문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이것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요건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인가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됐잖아. 이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은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네, 동의 요건입니다. 허가 신청할 때도 결의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허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에요. 결의서에 대한 동의 요건인데 동만 리모델링 하면 동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0%,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허가 신청이면 동의 요건은 75, 50, 75 이렇게 오시고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오시면 돼요. 두 개 구분하시겠죠? 그죠? 5번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 단지별로 또는 동별로 하고 맞아요? 틀려요? 아까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고 단지별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복리시설은 분양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 단지별 또는 동별로 하고 복리시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복리시설을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5번이 정답이에요. 5번 볼까요? 5번. 4번 봐요. 4번. 리모델링 허가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죠? 허가.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도 시장, 군수로부터 뭘 받죠? 허가를 받죠. 그 다음에 3번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자에게 안전진단 요청하여야 하고 틀린 거예요. 그 리모델링 중에서 안전진단 대상은 정축 리모델링만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고요.
대수능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만할 거예요. 6번. 기본계획이 또 보이네. 기본계획. 기본계획 6번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읽어보십시오. 정답은 알겠네.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아까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관 공람 기간 며칠이었죠? 14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지방의회는 며칠 내에 의견 제시했죠? 30일. 여기까지 주택법. 자, 농지법 갑니다. 농지법. 농지법은 우리 욕심 내지 않기로 했죠. 그냥 소박하게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1번. 농업인 요건은 별표하시고 꼭 암기. 오해 암기하십시오. 농업인 요건 암기해야 돼, 암기. 안 하면 안 돼.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공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야죠. 꿀벌은 10건 이상 사용하는 농업인 맞죠? 정답 1번인데, 가금류는 1천수 이상 아니에요? 3번에 축사업은 며칠이죠? 120일 이상이고, 자기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은 120만 이상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비닐하우 순위가 고정식 온실 재배잖아. 고정식 온실은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재배자가 농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는 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서 많아서 못 외워요. 외우는 게 아니고 농지에서 재배되는 거 외워야 돼. 농지에서 재배되는 거. 농지가 아닌 것이 이게 외우라고 하지만 늘 해설 들어옵니다. 해설. 해설 보세요. 해설.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거. 농지에서 재배되는 것이 이게 자 해설에 농지에서 재배되는 거 박스원의 1번. 1번 제가 읽으면 그 부분만 미실 것입니다. 지목이 천답과손이 아닌 토지. 지목이 천답과손이 아닌 토지인데 두 번째 줄 내려봐요. 두 번째 줄 끝에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미만이죠? 3년 미만. 지목이 천답과손이 아닌데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그렇게 오라고 그랬죠? 천답과손이 아닌데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2번에 제가 읽으면 줄 거예요. 임야인 토지. 임야인 토지를 제일 끝에 산지조정허가를 그치지 않고 산지조정허가 받지 않고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임야를 산지조정허가 없이 이용하면 농지에서 재배돼요. 그리고 초지법상 초지도 농지에서 재배됩니다. 이 세 개 꼭 외우십시오. 3번 올라갑니다. 3번 올라갑니다. 농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전답과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단순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가 뭐죠? 농지예요.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는 잠깐만요. 지목이 전답과손에 해당하면 당연히 농지예요. 알겠죠? 근데 지목을 불문하니까 지목이 전답과손이 아니어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단순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면 농지를 본다 이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목이 전답과손이 아닌데 농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도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4번.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조정 없이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2, 3, 4 암기. 5번.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에 이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틀렸죠? 네. 왜 틀렸죠? 지목을 불문하서 나요. 지목이 전답과손에 해당하고 또 경작지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해서 틀렸지 뭐.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될 수 있으니까 틀린 거죠. 5번이 답입니다.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풀어드린 거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거의 두 문제를 기본적으로 잡는 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올 확률이 50%잖아요. 50%는 나옵니다. 절반 정도 나올 확률이에요. 상당하잖아. 근데 이제 운이 없는 해에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뭐 상관없어. 소유 파트에서 우리는 한 문제를 꼭 잡으자. 여기서 안 잡으면 안 돼. 소유 파트에서. 근데 쉬워요. 1번.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잠깐만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같이 그냥 예상해 보는 거죠, 한번. 국가구 지자체는 농업인이 아니도 농지 소유할 수 있죠. 국공유지에 당연히 농지 있겠죠. 상식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으로 하자고. 그 다음에 학교는 실습농지 필요하잖아. 농과대학, 농업고등학교, 일반 초등학교도 다 실습농지 필요하죠.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학교가 괜찮았어요. 좋아가지고 실습농지가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그 농지에 고구마 캔 기억도 있고 이렇게 벼 심어 놓으면은 피도 뽑아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잡초도 뽑아보고 해보는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농부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학교는 비농업인은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업생산단체, 농업연구기관. 아니, 농업연구기관이 농지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이잖아. 농업생산단체, 농업연구기관. 다 상식이지.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들게 이거잖아. 상속농지는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죠. 지방에 부모님이 사망하면 서울에 있는 아들은 도시인이어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 상한을 제한받는 거야.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됩니까?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을 하면은 이농 당시의 농지를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얼마까지? 10,000 제곱미터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말 체험이죠. 주말 체험 용도 목적으로 농지를 지도할 경우에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얼마까지죠?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가 허용됩니다. 단, 그때 1,000제곱미터 미만 면적 계산은 세대원 각자입니까? 세대원 전부입니까? 세대원 전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봐요. 제가 위에 두 개를 적어보는 이유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소유상한을 전부 제한받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만 소유상한을 제한받고 여기는 소유상한 제한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모두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소유상한을 제한받는 그런 표현 다 틀리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국가,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은 소유상한 제한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서 소유상한을 제한받는 것은 상속, 이농, 그리고 주말 체험 용농 뿐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봅니다. 1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이 답이잖아. 5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하면 안 되고 몇 년?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을 해야 이농 당시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는 거예요. 얼마까지 가능했죠? 10,000 제곱미터까지 가능했지. 그 다음에 2번에 학교, 3번에 주말 청농, 4번에 상속, 5번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당연히 농지 소유하겠지 뭐. 네, 답 이럽니다. 2번 소유상한 제한. 금방 다 설명했죠? 네, 소유상한 제한 여러분이 읽어요. R.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거야. R. 금방 설명드렸으니까. R. 하고, 그 다음에 3번 와요. 농지 취득 자격증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여기요.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무슨 자격이죠? 공인중개사 자격 아닙니다. 농업인 자격. 농업인 자격이 있는지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라고. 증명서 받아야 된다는 거지. 농업인이 농지 사도로 만든 제도예요. 누가 발급해요? 시장구청장, 업면장. 업면장이 발행하니까 군수님은 발행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국가들은 발급을 면제받죠? 발급 면제 등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찾을 수 있는 경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국가들은 상식이고, 농어촌공사도 상식이고, 상속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이 면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제 대상 중에 외워야 될 게 1순위가 이거라고.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상속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야 된다니까. 면제, 발급 면제. 근데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 원칙인데
발급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경영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 중에서 대표를 외워야 되는 거야, 대표. 진짜 중요한 거야. 주말 학교, 전용. 이 정도 해드릴까요? 주말 학교 전용. 쭉 나갑니다. 개발사업지구, 안에 1,500소 미만의 농지,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영농여건 분리농지로서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집단화된 곳, 이런 거 뭐 쭉 나가는데,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주말 체험 영농. 학교들이 실수농지 살 때, 전용은 뭐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전용 허가 받거나,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농지 취득 책임을 발급 받아야 돼. 단, 발급을 신청할 때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을 안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발급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 제출을 안 하는 것을 자꾸 발급 면제라고 시험을 내는 거야. 거기 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말 체험용 농목적 농지를 사거나 학교가 시설 농지 사더라도 농지 전용허가 받고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사더라도 농지증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단 발급 신청할 때 무엇을 면제받죠?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발급 신청이 허용될 뿐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 처리 기간이 며칠이죠? 발급 기간. 원칙은 농지지정 발급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발급하는 거예요. 근데 경영계획서 제출을 안 했어. 그때는 며칠이죠? 2일 내에 발급.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읽어볼까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거의 답 찾는 거죠. 1번 읽어볼게요. 3번. 301페이지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소지지를 관할하는 출구죠.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틀렸잖아요. 시장, 군수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읍면장. 시장, 구청장, 읍면장이 발급기간이 되잖아. 그 다음에 2번. 농업법인의 합병원으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지증 발급이 면제됩니다. 합병도 면제죠. 그 다음에 3번. 시구 읍면장은 농지 취득 책임 발급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다음부터 며칠 내에 발급하죠? 4일 내에 발급이 원칙인데 4번에 줄까요?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며칠이죠? 2일. 3번 원칙, 4번 예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증 받습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면제 대상 1번이 딱 1번으로 외워야 될 게 뭐죠? 상속 농지는 발급 면제예요. 그러면은 4번에 보니까 농지증 받아야 하는 거 딱 보이죠? 3번이 답이잖아. 주말 청농은 농지증 받죠? 발급 신청할 때 아까 경영계획서 제출을 면제받는다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발급입니까? 발급 면제입니까? 발급 면제. 넘어가요. 농지 처분. 잠깐만요.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있어요. 농지 처분 사유 하나 물어볼게요. 공부 좀 했는지 물어보려고. 농업법인이 설립 요건, 법인의 설립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몇 개월? 3개월. 이런 된장. 3개월. 농업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의무 처분 대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몇 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죠?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해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기억해 주면 좋고요. 상속 농지는 얼마까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죠? 10,000제곱미터까지. 근데 15,000제곱미터 상속받았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이 5,000제곱미터죠. 그것은 처분 대상이라 이 말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자, 이렇게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 내에 처분합니까?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돼. 처분 후 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하죠? 6월 내에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명령합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해요. 농지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국농어청구서에 매수 청구해야 되는데 한국농어청구서 매수하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낮은 가격, 실제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 내에 매수 청구도 안 하고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뭘 부과합니까? 이행강제금. 그래서 오늘 이행강제금 두 개를 배우는 거잖아.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 농지법하고 건축법. 건축법과 농지법은 이행강제금이 있고, 국토교육법에 보면은 이행보전금이 있고, 그죠? 보겠습니다. 5번. 농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에 처분합니까? 1년. 2번. 소유 사안을 총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그때는 소유 사안을 초과한 농지만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시당 공수부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농지 처분을 명할 수 있고요. 4번. 위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시당 군수부장에게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시당 군수부장이 아니고 누구죠? 한국농어청공사에 매수 청구합니다. 4번이 답이죠. 이 경우 농지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 밑에 원칙. 단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옵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별표해 놓고요. 2번에 봅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토지 가격의 100분의 20, 외우고 싶죠, 이거. 농지 토지 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두 번째 줄. 매년 몇 회 부과하죠? 1회. 그리고 4번. 시당 공수부장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 명령을 이행해버리면은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처리합니까? 징수합니까? 징수. 처리가 틀렸죠. 5번도 해야 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면은 부과처분 통지받고 며칠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죠? 30일 줄 거두는 게 좋아요. 넘어갔습니다. 10번.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도 요약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나옵니다. 두 가지만 딱 기억하죠. 나머지는 상식이고요. 아니, 일본에 군대 가면은 합법적으로 위탁 경영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번은 위탁 경영을 허용되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자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5번은 3개월 이상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해야 돼. 그러면은 이 교통사고로 2개월 치료가 필요하면은 위탁 경영이 허용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일주일치도 다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위탁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중간하게 이렇게 다치면 안 돼. 3개월 이상 코피가 터져야 되죠. 5번이 답입니다. 넘기십시오. 대리형작지도도 설명을 한번 듣고 해야 돼요. 그래서 306페이지 펼쳐 두시고 앞을 보시면 돼요. 여기가 김해 평야고요. 여러분의 농지입니다. 지난해까지 여러분은 김해까지 오가시면서 가끔 주말에 농사를 짓고 있었죠. 여러분이 직접 경작했었어요. 경작을 하시다가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김해 농지에 가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농지에는 배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잡초가 무서워합니까? 잡초가 무서워하지. 김해 지장님이 지나가다가 보신 거예요.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 공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김해시장이 부과를 하게 돼요. 그때 부과할 때는 이 유휴농지가 휴경사유가 정당한지 모르잖아. 예를 들면은 6년간 인삼을 캐면은 앞으로 당분간 인삼농사를 지을 수 없대. 지력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은 휴경을 하더라도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어도 휴경사유가 정당하니까 지정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장은 그 유휴농지가 휴경사유가 정당한지를 모르니까 바로 지정합니까? 지정 예고 통지해야 됩니까? 농지 소유자가 지정 예고를 통지하는 거야. 예고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휴경사유가 정당하고 억울하면은 10일 내에 이의 신청하면 돼. 그러면 7일 내에 결과를 심사해서 알려준다고.
억울한 거 맞다. 지정하지 않을게. 이렇게 알려줘요. 예고 통지 받고 며칠 내에 이의 신청하죠? 10일. 며칠 내에 통지 오죠? 7일. 결과 알려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무튼 공인중개사 수험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서 유효농지로 방치된 일본 농지에 대리 경작자, 대신 경작할자가 지정된 거야. 경작을 했어요. 가을이 됐어요. 여러분은 합격하시고 이분은 추수를 했어. 수확량의 딱 100분의 10을 여러분에게 수확료로 내놓을 겁니다. 받으셔야 돼요. 기분 나쁘도 안 받으면 공탁해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학교에 가신 거잖아. 그럼 예전처럼 내년부터 가서 농사 지을 수 있죠? 그러면은 올해 경작기간이 끝나면은, 대리 경작기간이 끝나면은 내년에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는 대리 경작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기매시정에 지정 중지 신청해야 됩니다. 1개월 내에 결과를 알려올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3번. 농지법상 대리 경작 제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시당 군수가 정한 유효 농지에 대해서 대리 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경작할자의 신청을 받고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직권 지정도 되고 경작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다. 2번.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도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대리 경작에 지정을 할 수 없다. 저 좀 볼래요? 저 좀 보세요. 여기요. 여러분 농지예요. 뱁씨를 뿌리려고 논을 갈고 농가리를 하고 있었어. 막 밭가리를 하고 있었어. 뱁씨 뿌리려고 막 농가리를 하고 있었어. 검이 나왔어. 뱁씨를 뿌리시렵니까? 검을 거두시렵니까? 검을 거두셔야 되죠. 광물채굴. 그러니까 농지를 일시적으로 광물로 채우라고 검을 다 캤어. 그럼 농지 버리렵니까? 다시 농지로 바꿔서 농사 지어야 됩니까? 다시 농지로 바꿔서 농사 지어야 되잖아. 이렇게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받는 것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고 하는 거야. 됐죠?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 지나다 보면은 주변의 농지에다가 인부들 숙소나 자재 창고 등을 쓰기 위해서 공사용 부대시설 설치해서 일시도 쓰고, 고속도로 공사 끝나면은 부대시설 철거하고 다시 농지로 복구되는 거 보신 적도 있죠. 이런 게 전부 일시사용 허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농지를 사용 허가 일시 사용 기간, 허가 받은 기간 동안 일시로 다른 용도를 쓰고,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는 것을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를 쓰면은 농사 안 지어도 사유가 허가받고 정당하잖아. 그게 대리 경작에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는 대리 경작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3번 대리 경작 지정을 하려면 농지 소유권자와 임차권자에게 지정을 예고해야 돼. 예고 맞습니까? 예고 동그라미. 3번이 답이잖아. 4번 지정 예고에 이의가 있으면은 지정 예고 통지받고 며칠 내에 이의신청하죠? 10일. 5번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심사의 결과 알린다 그랬죠? 7일. 4번, 5번 다 비교해서 기억하시라고요. 네. 4번 연습하시고 5번 오세요. 5번 읽어드릴게요. 5번 박사에 들어오세요. 5번 유효농지의 대리 경작자는 수확량이 금방 했죠? 딱 100분의 10. 100분의 10을 토지 상류로 내놔야 돼요. 농업진흥청 밖의 농지를 농지진흥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 농지 토지가에게 100분의 50이라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군수는 농지 처분 명령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농지 토지가에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를 부과하게 됩니다. 넘겨요. 임대차 하나 읽어드릴까? 6번 읽어드릴게요. 임대차. 6번 오세요. 6번.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 그리고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의 원칙인데 내려와요. 60세 이상 동그라미예요. 60세 이상 고령이 되어서 더 이상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줄 거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된 기간이 몇 년이 넘어야 됩니까? 5년이 넘은 농지는 합법적으로 임대나 사용대를 허용해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네,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소유한 자는 임대나 사용대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고령이니까. 근데 저는 이 조문을 읽으려면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요즘에 60세가 왜 고령이냐고. 그러니까 이 농지법을 만든 지가 한 40년 동안 손을 안 봤나 봐. 이 국회의원님들이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때 고령은 몇세를 바꿔야 됩니까? 한 90세, 90살 바꿔야 되죠, 이렇게. 아니, 요즘에 80 되셔도 일을 하시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다 하시더라고. 60세 이상 고령, 너무한 거잖아. 그러니까 90살 이상 되어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는 제 노동력이 이제 상실되니까 임대 사용대를 허용한다.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60세입니다. 그 다음 3번 내려와요. 이건 다 외워야 되는데,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계약은 출고요. 설명계약 원칙이고, 4번 외우세요. 임대차 계약은 몇 년이 원칙이죠? 3년 이상 계약이 원칙인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으면은 3년을 약정명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넘겨요. 세 문제를 풀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세 문제. 310페이지 1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 310페이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 적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국토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단 녹지지역 중에서 어디서 제거되죠? 특별시 녹지는 제외입니다. 특별시 제외. 그래서 특별시 녹지지역만 농지법상 농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산광역시 녹지지역에는 농지법상 농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4번 오세요. 4번. 별표하시죠? 농지법상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를 전용할 때는 출거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동그라미. 농지 전용 허가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단, 내려옵니다. 3번. 주무부 장관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장 동그라미. 주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세 번째 지점이 있을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을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협의합니까? 협의. 그럼 농지법상 농지 전용 절차는 원칙은 허가인데, 주무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협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내려옵니다. 4번.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전용은 전용 허가권이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죠?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게 됩니다. 필기하세요. 310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필기하세요. 빨리 하세요. 점심 드셔야죠. 빨리 하세요. 농업진흥지역 안팎. 농업진흥지역 안팎 끼고, 시도지사. 농장이 누구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한번 적은 적 있죠? 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위임되어 있는 면적은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적으세요.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입니다. 미만.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 전용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 사이는 시도지사가 전용을 허가해요. 그러면은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시도지사 허가하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시도지사 허가하니까 3,000제곱미터 미만은 누가 허가합니까? 그 밑에 하급기관이 시장군수청이 허가하고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시도지사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농장이 전용을 허가하는 거죠. 가운데 외우면 돼. 3,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3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3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3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입니다. 그러면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장, 군수시장,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농장 그렇게 돼요.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30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적어놓고 그 미만은 시장, 군수시장, 그 이상은 농장이 전용 허가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어떻게 오죠? 3,000, 3만, 3만, 30만 그렇게 오시면 되죠. 그 미만은 시장, 군수시장, 그 이상은 농장이 전용 허가합니다. 4번에 보기 4번이었고 5번 뭐예요? 5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줄거지죠.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밑에 적으십시오. 절대 취소가 됩니다. 절대 취소 사유예요. 농지전용 허가 취소 사유가 한 7개, 8개를 어떻게 오냐고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는 꼭 외워야 됩니다. 관계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은 절대 취소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되죠.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타용도 일시 신고 5번 문제인데 여보세요. 아까 고속도로 공사할 때 주 목적 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부대시설 등 설치를 위해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죠. 광물 채굴을 목적으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때 일시 사용 허가 받는 게 원칙인데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복구하잖아요. 그래서 일시 사용 허가라 그랬는데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 일시 사용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에 봐요. 농지를 쓸매장, 눈썰매장, 쓸매장 동그라미, 지역 축제장. 우리 강원도 화천군 하면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동부전선, 군 생활이 생각날 거고, 또 뭐가 생각나죠? 산천어 축제. 강원도 하천에서 산천어 축제하면 겨울에 강에서 낚시하는데 행사장은 주변에 농지예요. 지역 축제장을 쓰잖아. 지역 축제로 쓰거나 논설매장으로 계절적으로 이렇게 일시 사용하는 것도 전부 허가받겠거든. 이제 신고 제도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논설매장이나 농지를 논설매장이나 지역 축제장 등으로 일시 사용할 경우에는 줄 거요. 두 번째 줄에 시장 군수시장에게 타용도 일시 사용을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하면 되죠. 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장과 전용을 협의해야 됩니다. 다음 3번으로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농지 전용 신고를 수정하거나 협의를 할 때 농지로의 복구 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시 농지를 복구해야 되니까 축제 끝나면은. 그리고 복구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복구 비용 예치를 미리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시장구청장은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6번은 암기를 좀 하죠. 6번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나 일시 사용 허가에 대한 그 목적별로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다 달라요. 이걸 외우는 거야. 줄 것죠. 기억번에 두 번째 줄 거예요.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7년이에요. 7년이고 니연번에 아까 주목적 사업, 고속도로 건설 사업 같은 게 여기에 해당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줄 거예요.
그 주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토석과 광물 채굴은 5년 동안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밑에 하나 적어요. 쓸매장하고 지역축제장. 쓸매장하고 지역축제장. 쓸매장하고 지역축제장은 아까 허가받습니까? 타용일시 사용 신고합니까? 신고하죠. 이것은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꼭 외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신설되고 있으니까 알겠죠? 6개월 이내.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뭐 2달 동안 했는데 한 3분은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 거지. 3시간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 농담이고,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이걸 일회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혼자 하기 싫으면은 인터넷 강의로 이걸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한 1.5배속 정도에서라도 쭉 한번 들은 걸 자꾸 좀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자꾸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동행 모의고사 나가면은 그때 나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복습하고 그런 방법을 준비하시면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